비키니시티 시민인구 98%가 방문한 집게리아. 그리고 이 집게리아에서 판매되는 게살버거는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닷속 최고의 음식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스폰지밥의 부재로 집게리아에서 게살버거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시민들 모두가 엄청난 폭동을 일으켜 큰 혼란에 빠지거나 게살버거를 주문하려고 했지만 스폰지밥이 아직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침부터 배가 고파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었던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키니시티 시민들은 게살버거에 아주 미쳐있는 중독자들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또한 그 맛의 비밀이 적혀있는 게살버거 비법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큰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오늘은 플랑크톤이 그렇게나 훔치고 싶어하고 현재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게살버거 비법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단 게살버거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범한 햄버거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빵, 고기, 케첩, 머스타드, 피클, 양파 추가, 상추, 치즈, 토마토 빵 순서대로 너도 나도 버거 대량이야. 이처럼 버거의 재료는 특별한 것이 없으나 시즌3 나는 스타야 에피소드에서 집게리아 광고를 보면 집게사장이 집게리아만의 특별한 소스가 버거 재료로 들어간다고 언급합니다. 해초와 신선한 치즈를 위에 얹고 집게리아만의 특별한 소스를 뿌리고 빵을 얹으면 짜잔! 게살버거! 그러나 단순히 특제 소스라고만 말만 했을 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게살버거의 훌륭한 맛을 살리는 재료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특제 소스 말고도 시즌6 진짜 범인은 누구 편에 나왔던 비법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 비법 재료는 엄격한 철통보안 속에서 집게리아로 운송되어 매우 중요한 물건임이 강조되었습니다. 빨리 갖고 들어가. 그거 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알겠습니다. 또한 호시탐탐 비법을 훔치려는 플랑크톤 때문에 게살버거 비법을 저 멀리 떠나보냈는데 마찬가지로 엄청난 통제와 보안 아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법 재료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죠. 플랑크톤 역시 게살버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비법 재료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알아내기 위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넣다 보니 결국 하수도물 버거라는 아주 역겨운 음식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시즌7 명탐정 스폰지밥 버거 비법 도난사건 편에는 버거 반죽이 다 떨어져 스폰지밥과 집게가 함께 게살버거 비법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버거 반죽부터 차근차근 만들려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때 그들이 언급한 재료로는 조개 부스러기, 바다소금, 그리고 강황이 있었습니다. 바다소금? 뭔 소리야? 세 번째는 바다소금이야? 강황 맞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밀 재료가 이런 식으로 쉽게 언급될 리는 없겠죠. 사실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게살버거 비법의 시초는 집게와 플랑크톤이 사이좋게 지냈던 시절 선반 위에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던 정체모를 재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이 재료들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며 집게사장도 우연한 타이밍에 비법을 알아낸 것이어서 재료의 이름 또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비밀 쇼핑 편에서는 스폰지밥에게 버거 재료를 구입하도록 심부름시켰던 집게사장이 쇼핑 리스트를 작성했었는데요. 그러나 설인의 집게털, 거대 송곳니 물고기의 우유, 유령의 비듬과 같이 생뚱맞은 재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는 플랑크톤을 유인하기 위함이었고 그 사이 집게사장은 진짜 게살버거 재료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죠. 여담으로 이런 이야기도 기억해두면 재밌을 것 같네요. 게살버거 안에 넣었다는 비밀 재료가 도대체 뭐니 스폰지밥? 그야 물론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스폰지밥 시리즈 속 게살버거 비법의 내용은 보일 듯 말 듯 하면서도 결국 보이지 않아 고구마 10개를 입에 쑤셔 넣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플랑크톤과 캐런의 결혼기념일에는 캐런이 플랑크톤을 위해 집게리아에서 구입한 게살버거를 분석해 아주 손쉽게 비법을 알아냈었으나 플랑크톤이 준비한 노래를 듣고 감동받아 흘린 캐런의 눈물 때문에 비법이 밝혀지지 않았고 비법을 몰래 훔치려던 플랑크톤의 속셈을 알아챈 다람이가 순간이동 장치에 손을 써서 게살버거 비법을 지켜냈었는데요. 이때도 역시 비법이 적힌 종이의 앞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굿바이 게살버거 에피소드에서 스폰지밥이 자신의 몸 내부에 보관된 버거 비법을 꺼내어 바라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비법이 적힌 종이의 뒷면일 뿐이었죠. 그러나 게살버거 비법서의 앞면이 나타났던 순간들도 간혹 있었는데요. 플랑크톤이 동료들을 모아 집게리아를 습격하고 드디어 게살버거 비법을 손에 넣는데 성공합니다. 플랑크톤은 비법책을 열어 재료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순간을 볼까요? 가장 중요한 재료를 섞어 넣는다. 그건 바로 갓 잡아서 싱싱하게 간 플랭크톤.
비법 책에 의하면 갈아 넣은 플랑크톤이 핵심 재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집게사장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넣어둔 가짜 비법 책이었습니다. 직원 교육용 비디오 편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게살버거의 비법이 마침내 밝혀질 것처럼 나오더니 결국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집게와 플랑크톤이 역할을 바꾸어 내기를 했던 스파이 대작전 에피소드를 보면 게살버거 비법서의 앞면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당초에 무엇인지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스폰지밥과 친구들 그리고 감옥을 몰래 탈출한 플랑크톤이 밴드를 결성했을 때도 비법이 등장하는데요. 준비됐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없는 글자들로 적혀 있어 비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대로 게살버거 비법은 보안 체계와 집게사장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데요. 게살버거 비법을 지키기 위해 집게리아에 설치된 봉쇄 시스템과 아무리 폭발물을 터뜨려도 박살나지 않는 게살버거 비법 유리병의 믿기 힘든 내구도를 비롯해 꺼낼 수 있을 때까지 잠금 상태를 유지하는 코르크 마개의 타이머는 물론 플랑크톤이 비법을 훔치려고 할 때 집게가 몰래 폭탄을 넣거나 재료는 딱 한 가지. 나쁜 녀석. 엄마야. 혹은 집게리아 반경 3m를 벗어나면 터지도록 만든 보안체계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보안체계는 손님을 다치게 했죠. 아무리 맛있어도 삼키면 어떡해. 배가 완전 풍선이야. 웃기지 마. 자신의 과학적 재능을 이용해 큰 돈을 벌면 될 것을 플랑크톤은 게살버거 비법 탈취에 집착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갖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시즌3 플랑크톤 군단편에서는 플랑크톤이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려고 한 지 무려 25년이 되는 날이라고 언급하는데요. 오늘은 내 라이벌인 플랭크톤이 게살버거를 만드는 비법을 훔치려고 한 지 정확하게 25년이 되는 날이야. 또한 시즌 11 플랑크톤 증후군 에피소드에서는 처음으로 플랑크톤이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려고 시도한 날을 기념하여 집게사장을 위해 깜짝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냉동고 탈출 작전 편에는 플랑크톤이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려다 실패한 횟수가 나옵니다. 1003번이나 비법을 손에 넣을 뻔했었는데 그 1003번은 하나같이 다 집게한테 걸려서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졌어. 스폰지밥 시리즈에서는 게살버거 비법 탈취를 연속적으로 실패할 뿐인 플랑크톤이지만 사실 스폰지밥 첫 번째 극장판에서 버거 비법을 훔치는 데 성공하고 이 틈을 이용해 비키니시티를 잠시나마 지배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사실 시리즈에서도 플랑크톤이 비법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시즌9 행운의 과자편에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게살버거 비법을 줍기만 하면 되는 것을 갑자기 플랑크톤이 더는 못하겠다면서 짜증을 내며 포기하던 순간이 있었고 미끼에 단단히 중독되어 버린 집게사장이 게살버거 비법을 플랑크톤이 가지고 있는 미끼와 교환하러 갔을 때 플랑크톤이 미끼를 주지 않으려고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업자득인 셈이죠. 정리해보자면 수십 년 동안 게살버거 비법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플랑크톤이 비법을 훔치는 데 성공했던 스폰지밥 첫 번째 극장판에서도 구체적인 비법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죠. 스폰지밥 TV 시리즈를 보면 비법을 훔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거나 혹은 이 비법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는 집게사장과 스폰지밥 때문에 플랑크톤은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랑크톤의 바보 같은 판단이 원인이기도 했었습니다. 한쪽은 비법을 훔치려 하고 다른 쪽은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게살버거 비법을 미지의 존재로 남겨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빈센트 월러가 이야기한 대로 말이죠. 이전에 한 스폰지밥 팬이 빈센트 월러에게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빈센트 월러는 맞다. 비법서는 항상 비밀로 남겨지는 게 좋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게살버거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